네, GS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가격이 네, 이거 매수를 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셨네요. 지금 시점에 저는 개인적으로 GS건설 충분히 가능하다.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GS건설 이야기 드리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건설주 중에서 그러니까 남북 경협 이야기를 하면서도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 경협만 있는 것들은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있는 종목들은 사실 굉장히 힘들 거고요. 특히 또 건설주 중에서 작은 거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인프라 관련 투자 중에서 뭐 동아지질, 그다음에 뭐 특수건설 뭐 이런 것들 좀 작은 거는 지금 다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앞서 지금 박근호 전문가님께서도 잠깐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대북 관련 종목들은 이것도 제가 너무 자주 이야기 드리네요.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앉으실 것 같은데 단기 흐름은 이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단기에 수익 나는 구조 아니에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서로 이제 장기 싸움 하겠다라는 것까지 공식적으로 약간 선언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절대 단기에 풀리진 않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 둘 모두 판을 깨지는 않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장기 싸움인데 그렇게 되면 단순히 모멘텀만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예, 먼 길 떠나야 된다니까요. 먼 길 떠나야 되면 작은 쪼락말 타고 못 갑니다. 너무 흔들리고 막 멀미 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대북 관련 종목을 할 거면 좀 큰 말, 그러니까 좀 덩치 큰 종목을 해서 좀 버티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현대건설 사면 안 될까?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현대건설은 너무 지나치게 대북 쪽에 솔직히 모멘텀이 너무 강합니다.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우리나라 주요 대형 건설사들은 아직까지 해외 쪽 부실을 다 털었는지 안 털었는지도 좀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 될 때마다 좀 불안은 하죠. 근데 GS건설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GS건설은 뭐 경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크게 이슈가 받는 건 아닙니다. 그냥 덩다리로 술 한잔 얻어먹은 정도죠, 그냥. 그러니까 이걸로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아예 판을 버린 거고 사실 이제 이 GS건설은 이 판 버린데 옆에 가서 약간 술 한잔 정도 먹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최근에 좀 떨어지지만 중요한 건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 확실하게 차트의 모양이 다르죠. 현대건설 차트입니다. 대북경협 관련 부분이 건설사, 다른 대형 건설사들 한번 볼까요? 대우건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대림산업 한번 볼게요. 네, 차트. 자, 모든 건설사, 자, 대형 건설사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대건설, 자, 대우건설, 자, 그리고 대림산업입니다. 거의 바닥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GS건설 어떤가요? 완전 차트 모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명확합니다. 왜 명확할까요? 이 종목은 대북 관련 이슈 빼도 된다는 거죠. 그냥 자체적인 지금 현재 있는 수주 모멘텀, 실적 관련 기대감만 가지고도 충분히 주가가 지금 자리에서 레벨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GS건설을 좋게 보는 이유는 크게 좋게 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이 지금 자꾸만 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해외 쪽 부실 다 털었냐 말았냐,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소위 말 신뢰성.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GS건설은 신뢰를 회복했다는 거죠. 신뢰를 회복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이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면 해외 쪽 수주 발주에 대해서 이 매출처가 다변화되지 않습니다. 거의 중동 쪽이 좀 집중되어 있고 특히 플랜트 수주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GS건설은 이 부분을 많이 탈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특히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는 베트남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베트남은 지금 제2의 중국이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 엄청나게 막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모든 대부분의 걸 일본 회사들이 다 잠식을 해버렸어요. 거의 독식하다시피 했습니다. 일본 회사들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여러분 베트남 여행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베트남은 좀 약간 일본 물건을 좀 좋아합니다. 자동차들도 대부분 다 일제들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데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때 당시 이제 일본이 그쪽에서 많이 도로 같은 걸 많이 깔아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트남 우리랑은 좀 다른 정서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쪽에 대한 뭐 모든 이제 공사 관련 플랜트가 거의 일본 쪽이 독식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우리나라 특히 GS건설이 굵직굵직한 지금 플랜트들을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들을 다 좀 따내고 있는 구간입니다. 특히 지금 나베인가요? 맞냐? 나베 신도시인가요?
이쪽 관련 그러니까 106만 평 정도 되죠. 거기서 큰 신도시 관련 프로젝트도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GS건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단순히 석유가 플랜트 수주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교량이라든지 기본적인 인프라 그러니까 SOC 관련 부분, 그리고 중요한 건 아파트.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베트남에 나는 이제 베트남 자이죠. 자이 리버 팰리스인가요? 하여튼 베트남에 있는 거 굉장히 성공적으로 한국형 고급형 아파트로 성공적으로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쪽 관련 부분 분양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지금 분양 나오는 거 다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하반기 수준 물량 많고 2분기 실적도 좋고 실적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다. 술 한잔 얻어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경협주에 묶여서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하셔야죠. 예,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가격은 지금은 사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좀 조정을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은 좀 있으니까 여유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내일 뭐 시가에 한 10% 정도는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좀 기다리셨다가 혹시라도 4만 원 수준까지 온다면 나머지 10% 매수. 그리고 만약에 4만 원 오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5만 원 돌파하면 그때 다시 10% 매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한 20% 정도 들고 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